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이제 신라의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신라의 토지제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93년도, 그다음 03년도, 07년, 13년도 이렇게 이제 네다섯 번에 거쳐서 나왔고요. 독립된 문제로서는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기출 빈도가 상당히 또 많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신라의 토지제도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신라의 토지제도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신문학 이전에는 관료들에게 이제 노급을 줬죠. 노급.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신문학 때 관료전을 지급했고요. 노급에서 이제 관료전을 지급했고, 노급을 폐지했죠. 그 다음에 정전을 성동왕 때 지급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도광 때 노급이 부활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노급하고 그다음에 관료전이 뭐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는데, 자, 노급하고 관료전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일단 노급은 전세를 거둘 수 있는,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하죠. 예, 수조권에다가 그다음에 공문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플러스 요요까지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노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일대를 경제권을 장악을 하고 심지어는 정치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노급이죠. 자, 그러면 관료전은 뭐냐면 이 앞에서 언급한 수조권, 공물징수, 요역징발을 다 갖는 게 아니라 관료전은 뭐만 갖냐면 수조권만 갖아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거죠. 예, 조세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왕의 입장 올 때는 관료전과 노급 중에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당연히 관료전이 좋을 수밖에 없고, 자, 귀족들의 입장 올 때는 관료전보단 노급이 좋을 수밖에 없죠. 수조권이나 공무징수, 교육징발. 그러면 왜 국가에서 그 진골 귀족들에게, 이런 귀족 관료들에게 왜 노급과 관료전을 지급할까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어떤 공무 수행에 대한 반대 국부로 지급하는 거야. 이 반대 국부하니까 좀 어려운 말 쓴 것 같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합격해서 교사가 됐잖아요. 또는 기간제 교사가 되거나 그러면 이제 일을 했어. 한 달마다 뭘 받죠? 봉급을 받잖아. 월급을 받잖아. 그 월급 왜 주겠어요? 예, 우리가 공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주는 거죠. 이게 반대 국부예요. 예, 자, 그래서 이 노과 관료조는 이렇게 이제 귀족 관료들이 줬다. 대개 이제 이 노과 관료조는 세습 가능한 토지예요. 예, 왜 세습 가능한 토지냐면 대개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정근대 시대 때는 전반적인 경우겠지만 이게 직역이 세습이 되죠. 예, 자기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문화시중이면 그 아들이 문화시중을 하니까 당연히 세습 가능한 토지들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직역이 세습됨으로써 그 반대국민 토지도 세습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노후과 관료전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고, 그래서 왕권이 강할 때는 관료제를 지급하고 왕권이 약하고 귀족 세력들이 강할 때는 노고를 지급한다. 이런 공식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 보면 이 노급에 대해서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급을 수조권, 공물징수, 요역징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국부셈이라든지 그냥 다른 책들을 보면 특히 이제 경제 사학자들이 쓴 책들 보면 기본적으로 노급도 수조권만 지급했다는 거야. 예. 그런데 간행적으로 공물징수와 요역징발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료전은 수조권 기본적으로 이것만 징수했는데 이것도 수조권만 징수했지만 간행적으로 두 가지를 더 징수했다. 이 말이 이 말 같은데 하여튼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노급에 보는 관점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신라의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본격 넘어가기 전에 약간 노급하고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급이라는 말 있죠. 이 시급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주어진 거고 고려 시대도, 그러니까 그 중국에도 있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고조 때도 이 시급을 줬죠.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그럼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좀 누구냐? 야, 크게 이제 학계에 따라 의견이 있지만 되게 세 가지 분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공로를 세웠던 사람, 큰 공로.
그래서 뭐 김유신 같이 삼국 통일을 했던 할 때 큰 공을 세웠던 사람들은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왕실의 왕자나 공주들에게 주어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들은 독자적인 부, 간청을 만들 권리가 있어요. 부를.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부라고 하죠. 계부.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여기 예전에 그 항복해였던 지배층들 있죠. 구지배층들에게 이 시급을 주어줘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는데 이 시급은 앞에서 인제 노국과 관료주는 토지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세금을 걷잖아요. 예. 그리고 인제 이에 반해서 시급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해요. 호. 음. 이거는 뭐 통일신라도 그렇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좀 다르다. 이렇게 인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고려시대 때도 아까 전에 시급이 주어진다고 했죠? 고려시대 때도 왕자나 공주들에게 시급이 주어지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권력자들에게 시급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충원에게 시급이 주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최충원도 독자적인 어떤 부를 설치하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고려시대에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를 해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인제 그 신라 토지제도 삼국사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나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687년 여기 보면 689년, 722년 쭉 있죠.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요 순서를. 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 순서 자체가. 자, 그리고 인제 또 뭐냐면 여기를 읽어 보시면 알겠지만 한문은 적혀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한문이 아니야. 이 삼국사기 자체가 이제 조선왕조실록보다 좀 쉽고 삼국사기 사료 중에 좀 뭐냐 쉬운 사료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 예. 금방금방 해석이 되죠. 자, 그러면 인제 한번 읽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제 신문왕 때 얘기인데 자, 신문왕 7 년의 5 월에 교사문무 관료전 유착. 예. 그래서 교지를 내려서 이 교지라는 건 왕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차급해 유착 차등해서 지급했다 있죠. 이게 몇 년이에요? 687 년이죠. 예. 요거 연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2년 뒤에 보죠. 2년 뒤에 이제 기사를 볼게요. 자, 2년 뒤에 기사를 보면 신문학 9 년에 어 정월에 1 월에 내가 학연을 내렸다. 뭘 학연을 내렸냐? 교지를 내 가지고 파했다. 뭘 파했냐? 내외 갈 내간 노고를 파했다. 그러니까 내 관리들이 가지고 있는 노고를 폐지하고 대신에 충년사조라는 말 있죠. 자, 이 충년사조라는 말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세요. 요게 예전에 한번 09년 기출문제에 언급됐었어. 음. 그래서 인제 저번 시간에 이제 풀어 봤던 김원창의 난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충년사조라는 말 있죠? 자, 이 충년사조라는 말은 뭘까요? 이건 뭐냐면 1 년마다 나눠 준다는 거예요. 1 년마다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연자는 1년 단위야. 그러니까 오지식으로 따지면 연봉식으로 관료전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년서류 나오면 '아 이건 관료전이구나.' 요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위 항식 이로써 영원히 법식을 삼는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눈여겨볼 게 이게 몇 년에 있었어요? 689 년에 있었죠. 그러니까 인제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서 노고를 폐지한 거야.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나서 그다음에 노고를 혁파했다. 2년 뒤에. 예. 이게 예전에 그 순서와 관련돼 갖고 한문 순서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혁파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03년 기출문제 나왔죠. 신문학 때 이런 것은 무슨 강화 정책? 왕권 강화 정책으로 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수도권만 인정하는 관료전을 지급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03년 기출문제에 나왔죠. 03년 기출문제.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인제 성덕왕 때 이제 조치를 좀 볼게요. 예. 성덕이 21년 때인데
자, 성동은 21 년에 추운 8월 이렇게 있죠. 요때 음력설이니까 8 월에 인제 가을로 인제 취급하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 8 월에 처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있죠. 정전. 음. 정전을 지급했다. 자, 그러면 요 정전이라는 거는 뭘까요? 일단. 음.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이제 다르긴 하는데, 이거 아마 인제 당의 군전제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어요. 군전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 주는 거잖아요. 일괄적 영업전이니 뭐 구분전이 하면서 이렇게 나눠 주는 건데, 자, 그래서 인제 요런 식으로 인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전전을 백성들에게 지급했다는 지급설, 이제 그 삼국사기에 있는 원 사료대로 그냥 해석을 해서 지급설로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이. 근데 이제 대부분은 다수설은 이건 지급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추인설로 인제 인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전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인해 줬다. 음. 그래서 인제 이 정전을 마치 국가가 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민전을 인정해 줬다라고 인제 보고 있어요, 이게. 자, 이거는 근거가 되는 사상은 뭘까요? 이 민전을 국가가 추인해 주고, 자, 마침 지급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근거가 되는 사상을 왕토 사상이라고 하죠.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왕토 사상. 자, 왕토 사상은 어 왕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원래 직역을 해석하면. 근데 이걸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도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민전 소유권은 왕조차도, 국가 권력조차도 함부로 그냥 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 예. 그래서 이 왕토 사상은 왕이 실제 토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왕이 모든 토지를 통치한다는 통치권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관념적 이념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때에 따라서 왕이 공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 토지 공개념적인 개념에서 토지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네. 요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지, 요걸 이제 "왕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다."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왕토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민전을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추인을 해 줬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보면 이 항통에 나와 있는데, 일단 똑같이 나눠 줬으면 토지가 어떻게 돼요? 군분을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 군분 상태가 아니라 각 개 호마다 이 토지가 각기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토지의 소유가 어 각기 달라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지급설보다는 추인설이 더 맞을 거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념적 측면에서 인제 인정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정전의 지급을 국제적 시각에서 군전제로 이해한다. 요때 국제적 시각이라는 것은 당의 군전제를 인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의 군전제가 똑같이 나눠 준 것처럼. 자, 근데 두 번째 선은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적으로 추인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이제 토지가 없는 백성들 국유를 쪼끔 지급했을 뿐이다. 그래서 추인설이 인제 뭐냐면 있고, 요 추인설을 이제 대표적 뒷받침한 것은 왕토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라의 민정문서에서 요런 정전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민전이죠, 소유권이 백성들이 갖고 있는 민전의 성격이 있는 것들이 뭘까요? 네. 여기 연수유접단이 있어요. 여기 연수유접단 이렇게 붙여서 인제 얘기하죠. 같이 붙여서 연수유전 또는 답이라고 하죠. 예. 전은 이 받전자고 답은, 예, 이거는 인제 논자죠. 이 답자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연이라는 거는 이건 자연어야. 그 자연어에게 주어졌던, 자연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또는 뭐 논과 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연수유적단이 민전과 같은 성격이다. 예전에 한번 그와 관련돼서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인제 경동왕 때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경동왕 때 보면 경동왕 때 경동왕 16 년에 그 네 이제 관료들에게
뭘 지급했죠? 월봉을 없애고 제자가 없애다는 것이요. 제대의 군 관료원, 관료봉, 관료 그월 관료 제가 잘못했네. 제내 외군 월봉, 예, 월봉을 없애고 뭘 복구시켰다는, 예, 복사노급. 그래서 그 노급을 다시 주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관료전을 없애고 그 노급을 이제 나눠줬다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월봉이라는 의미는 관료전을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마 이때 관료전이 처음에 1년 단위로 했다가 월 단위로 나눠 또 끊어서 줬나 봐요. 이건 지급 시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나눠줬다. 자, 경동왕 때 왜 그런 정책을 했는가? 학계 통설에 의하면 이거는 귀족이 토지 지배를 견제하는 정책이 실패했고 귀족 세력이 국가 권력을 능가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이제 그 통론이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있어요. 이건 뭐 지도서에도 있고 그런데, 자, 그 당시 경동왕 때 어떤 정책을 했죠? 여러분들 하나 정책을 했잖아요. 예, 하나 정책이라는 게 강력한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상반되는 노급제를 부활시킨다? 누구 좋아하고? 예, 하면 누구 좋아? 귀족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했다? 요거는 좀 약간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이때 노급제의 부활은 왕권에 약할 뜻하는 게 아니라 귀족세의 번성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거꾸로 경도와 하나 정책 어느 정도 성공을 해가지고 귀족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이 귀족들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좀 약간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조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따라서 그때 부활된 노급은 예전의 노급,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세 징수하거나 공무를 징수하거나 그다음에 예, 이렇게 요역을 동원하는 그런 노급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관료전과 비슷한 뭐다? 이제 그 조세만 거둘 수 있는 수조금만 거둘 수 있는 노급이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당시 이제 노급제가 원래 폐지는 했긴 했지만 형식적이고 그래서 노급제와 관료제가 같이 두 가지가 계속 공존하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폐지시켰던 것이 관료제를 폐지시키고 노급을 다시 어 해서 하나로 통일시킨 거다. 뭐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근데 뭐 고대사는 해석이 되게 많기 때문에 관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나 통론 그대로 그냥 귀족의 토지 지배를 견제했던 시책이 실패하고 귀족 세력이 국가를 능가하기 시작했다. 이 노급제 부활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급과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아까쯤에 설명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 밑에 있는 내용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볼게요. 이 관련된 문제들은 예전에 한번 풀어봤거나 그다음 뒤에 이제 문제들과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주제와.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진짜 그 토지제도와 관련된 그 내용들만 이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7페이지 펴보세요. 27페이지. 자, 27페이지 보면 보기의 자료는 삼국사기에 관련된 자료죠. 예. 삼국사기에 관련된 토지 관련된 기록이다. 시대순으로 올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사료는 뭐냐? 여러 내 간의 월봉을 없애고 관료전 없애고 다시 노급을 부활했다. 이게 이제 언제 때요? 경도강 때죠. 757년 때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료는 자, 교사 문무 관료전 유차. 예, 문무 관료전을 지급하고 차등해 줬다. 신문학 때 내용이죠. 이게 687년 때 얘기고. 자, 그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사료를 보면요. 자, 하교파 간 노급 충년사조 유차 이위 항식. 그래서 이제 내간 노급을 협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 있게 하고 이들 영원한 법칙을 삼았다. 이렇게 있죠. 이거는 몇 년? 689년이죠. 이것도 신문학 때인데 자, 일단은 이거는 이제 경동왕 때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뭐 3등이 나오고 꼴찌를 치고 그러면 니은과 디귿 중에 어디 골라야 되잖아.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먼저 관료전을 지급하고 뭘 지급한다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노골 폐지한다 했죠.
그러니까 687년에 이게 간료전 지급, 그 노구 폐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순서는 1 번, 2번 그다음에 3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이 그 2 번이 되겠죠. 니은, 티귿, 기역. 예. 2 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 번을 보죠. 4 번을. 4번 보면 보기의 견해에서 정전에서 파악된 토지는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일본 동대에서 정차원에서 발견된 신라 민정문서 기록에서 성덕왕 21 년에 지급된 정전의 예를 본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전, 내시형답, 뭐 간모답, 연수유효답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는 금방 답이 나오죠. 4 번이죠. 예, 자연호에게 주어진, 또 자연호가 가지고 있는 토지, 농가, 밭이란 뜻이죠. 그래서 연수유효답이 민전이고, 요 민전은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잠깐 이제 생각할 게, 이 백성이라는 범위 안에는 왕을 제외하고는 다 모든 사람들이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평민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이제 그 지역의 유역자인 촌주도 백성이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들, 관료들도 백성이죠. 귀족 관료들. 그러니까 귀족 관료들도 가지고 있는 농장도 민전에 속할 수 있고, 그다음 촌주들이 갖고 있는 촌주 위답, 나중에 이제 민정문서 얘기할 때 할 때도 이것도 민전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 거야. 예. 요거는 이제 큰 범위다. 민전이라는 범위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답만 확인하면 참 의미가 없겠죠.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 분석에서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여기 오답도 있으니까 오답을 한번 이제 또 같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이제 토지의 지목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먼저 볼 게 이제 마전이라는 거예요. 마전. 마전. 자, 이 마전은 뭐냐면, 여기 마자는 뭐냐? 대마할 때 마자죠. 예. 그래서 이제 대마는 우리가 이제 그 대마초만 이제 연상을 하지만, 실제 이 대마를 으깨 가지고 옷을 그 당시 삼배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되게 삼배를 입었어요. 삼배. 그러니까 이제 목화를 가지고 가서 면화를 입기 전에, 면포를 입기 전에 삼배를 이제 입었는데, 이 삼배를 마포하는 것은, 마전이라는 건 이 마포, 그러니까 삼배를 공납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설정된 토지야. 그러니까 마을의 공유지로서 마전을 설치해 놓은 거야. 그래서 이 마전에 가 가지고 백성들이 일을 해요. 예. 자, 그다음에 내시형답이 있어요. 자, 이 내시형답은 뭐냐? 이 민정문서에 나와 있는 건데, 아마 이 내시형에게 주어진 그 답이라니까 이제 논이죠. 그래서 내시형 답. 이거 아마 학자들은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간료전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간료전. 왜냐면 내시형이 간료의 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인제 내시령에게 줬던 간료전이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모답이 있어요. 간모답. 예, 간모답. 자, 간모답은 뭐냐면 국가가 사용하는 국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의 국유지. 또는 국가 간청의 어떤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 뭐냐면 논을 간모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전이니 내시형답이니 간모답은 요거는 어디에 이제 설정돼 있냐면, 촌에 촌 토지 중에 공유지에 이제 속하는 거야. 공유지를 설정을 해서 요 공유지 안에서 마전 있고 내시형당 간료전 같은 거 있고, 그다음 간모닭 같은 거 있는데, 그 실제 거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뭐 내시형닭 같은 경우에 관료가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수초권만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가 공유지라도 관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공유지에 가서 일반 민들이 일을 하는 거야. 일반 백성들이 여기 가서 이제 일을 해요. 예. 뭐 무슨 대가로? 요역일 수도 있고 조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수조권을 갖고 있으니까 수조권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세금에서 내는 생산량이나 그다음에 인제 그 돈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몸빵을 하는 거야. 예. 그거 갖고 이제 공유제 갖고 며칠 일을 하고 그걸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중세 시대 때 농노가 어 장원 그 영주 직영제 가 갖고 그 노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인제 자기의 인제 농토 보유지에 대한 지대를 내잖아. 이걸 무슨 지대라고 하죠? 농도 농노 노 노동지대라고 하죠. 노동지대. 음. 그래서 요거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지대는 아니지만 노동지세 이렇게 이제 비슷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노동지세, 예, 노동으로 요역으로 지세를 내는 거야.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보이고
그 서양의 중세 시대도 보이고 그래요. 예. 그 제일 원시적인 어떤 지세 납부 방식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인제 고려 조선 이렇게 사회가 발전되면서 고려 시대 때부터는 인제는 공유지에서 인제 뭐냐면 수조 그 노동으로 땜빵으로 해 갖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인제 개별 토지에 이제 수조권을 설정해 갖고 거기에 생산된 일부분을 떼 가지고 납부하죠. 뭐 10분의 1 정도 해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헌물로 납부하다가 헌물로 그러다가 이제 헌물이 인제 하다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은 그 조선 후기 때 들어와서 18 세기 19 세기 넘어가서는 헌물 대신에 인제 화폐납으로 바뀌죠. 헌물납 대신에. 예.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잘못 건드렸네요. 예. 헌물납 예 화폐납 요렇게 바뀌었는데 노동으로 납부하거나 그다음에 인제 어 조선 전기까지 헌물납, 조선 후기에 화폐납 이런 식으로 지세가 발전돼 나가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인제 뭐 이걸 이제 지세를 납부하는 것을 보고 사회 발전 좀 발전 정도나 그다음에 경제 수준 이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죠. 자, 그 외에도 뭐 그 신라의 토지 제도 관련된 내용이 좀 몇 문제 더 있는데 요거는 다른 주제와 아까 말한 것처럼 겹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주제일 때 같이 파악을 해 보기도 하죠. 예. 자, 오늘 이제 신라의 토지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통일신라 민정문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통일신라 민정문서도 한 3문제 정도 언급됐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 테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